네, 지난 시간에 이 PHP 이용해가지고 정적인 컨텐츠의 한계를 극복해서 이제 사용자가 요청을 줄 수 있는 동적인 컨텐츠 만들었죠. MariaDB에 동적인 컨텐츠를 위해서 계정도 하나 생성했고요. 그래서 이 계정을 통해서 이제 좀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만들고 이제 그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도 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웹페이지에서 보이게 할 겁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 연결에 이름을 사이트 3으로 할게요. 사이트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IP가 뭐였지? 또 적어놔야겠네요. 오늘 좀 많이 쓸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192.168.9910이 오케이. 그 다음에 호스트 쓰고 사이트 3 이거 이름을 그냥 아니 저장 안하고 다시 이거 있나? 다른 거네. 사이트 3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낫죠? 사용자는 사이트 3이고 비밀번호는 포트번호는 그대로 3306이고요. 자, 이제 연결해보면 네, 연결됐습니다. 이 사이트 3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이트 3이라는 데이터베이스만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사이트 3 안에 테이블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쿼리문 있죠? 안 올렸나? 안 올렸네. 올려드릴게요. 쿼리문. 새로 좀 해보면 올라와 있죠? 사이트 3이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만들고 올리는 거 할 겁니다. 자, 이거 복사해가지고요.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 하나 만들어졌을 거니까 확인해보고 사이트 3 안에 아티클이라는 테이블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테이블 안에다가 이제 인서트 해줘야죠. 그리고 해당 테이블을 조회하면 우리가 집어넣은 그 데이터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꺼내오기만 하면 됩니다. 푸티를 안 켜놨네. 푸티 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선은 사이트 3 폴더로 가볼게요.
퍼블릭 안에 있을 거니까. 여기에 이제 php 파일이랑 index.h 파일 하나 있는데 php 파일 하나 더 만들게요. bim article list.php. 이러면 이제 article list.php라는 파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코드를 적으면 되는데 PHP 코드에 대한 설명은 쓰고 나면 나중에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곱하기 있었던 그 코드 있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거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문서 작업하는 거 BIM으로 하고 있는데 에디트 플러스 써도 돼요. 그래서 에디트 플러스 말고 그냥 여기 들어온 김에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에디트 플러스 쓸게요. 사이트산에 이거 맞죠? 확인 하고 퍼블릭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파일 하나 새로 작성하고요. 이름은 똑같아요. article list.php. 이게 훨씬 편하니까. 메타. 혹시 이거 적으실 분들 좀 말씀드리자면 이 지금 태그 쓰는 거 있죠? 이거 컨트롤 E 단축키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컨트롤 E 누르면 뭐 젠코딩 뭐 쓸 거냐 라고 물어볼 건데 거기서 이제 확인 누르면 돼요. 일단 캐릭터셋을 이제 한글 깨짐 방지하기 위해서 UTF 파일 쓸 거고, 그 다음에 PHP 문법 DB 그다음에 SQL은 생각해보니까 이거 굳이 들여쓰기 안 해도 되겠는데? 오더바이 자동 완성 안 되나? 안 되네. 자동으로 되는구나 이거. 탭. 이렇게. 화면 하나에 다 보이니까 이거 따라해볼 분들은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따라 입력하는 동안 좀 설명을 하자면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우선은 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얘는 뭐냐면 한글 깨짐 방지하는 인코딩 옵션입니다.
인코딩이 이거였나? 인코딩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는 꺽쇠로 시작해가지고 물음표 쓰고 PHP로 시작했죠. 그리고 물음표에 닫는 꺽쇠로 끝나면 이 사이에 적용된 모든 텍스트는 PHP 문법 안에 갇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PHP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PHP 문법이라고 하는 건 뭐 그냥 기본적인 기초 언어를 배웠으면 좀 낯설진 않죠? 이거는 뭐 문장 저장하는 거고, 이것도 뭐 변수고, 요거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고, 뭐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수준으로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 dbcon 앞에 달러가 붙어 있죠. 뭐 C 언어나 자바는 데이터 타입 쓰고 파이썬은 뭐 타입 안 쓰잖아요. 근데 PHP 경우는 이 달러를 붙입니다. 그냥 특징이에요. 그래서 변수 만들고 변수 안에다가 넣으려는 값이 이제 좀 뒤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보시면 함수 실행 모양이랑 비슷하죠. 얘는 이제 이게 함수 이름인 거고, 요게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 검색하시면 돼요. PHP 무슨 함수였죠? 이거 말고 밑에 걸로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사용법 나와 있어요. 뭐 인자로는 뭐 IP, ID,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 이런 뭐 포트 번호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똑같이 써놨어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변수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DB에 연결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자원, 얘네들이죠. 얘네들을 이제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연결될 DB가 로컬에 있는 거고요. 계정은 사이트 3이고,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13, 데이터베이스는 사이트 3. 그래서 보시면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네 번째에 있죠.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랑 아이디를 좀 똑같이 넣어가지고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찾아볼 때 이런 거 검색 한 번씩 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이렇게 세팅한 거를 여기에다 저장한 겁니다. 그런 정보를.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SQL은 뭐냐면 자바 기준으로 봤을 때 문자열이랑 비슷하죠. 쌍따옴표 안에 있는 이 문자열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PHP의 경우도 변수를 만들 때 여기다가 달러 붙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넣든 숫자를 넣든 달러 붙이면 그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SQL에 들어있는 이 문장은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쿼리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RS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리절트예요. 결과입니다.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보낼 건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결과를 저장할 변수예요. 그래서 접속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dbcon이라는 걸 인자로 넘겼을 때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db에 접속하고요. 내가 저장한 쿼리문이 담긴 SQL을 보내줍니다. 보낸다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여기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썼네. 여기서 보내고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해주는 거죠. 여기로 직접 안 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고, 여기서 실행하는 거랑 여기로 인자로 보내서 실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접속하고 쿼리를 보낸 뒤에 결과를 이 r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articles라는 리스트, 대괄호죠. 이 리스트라는 객체 만들고 연결한 겁니다. 파이썬이랑 비슷하죠. 자바에도 리스트 있고요. 그리고 while문은 반복문이죠. 사용법은 조금 다른데 달라 보이는데 뭐 크게 안 달라요. 이 rs가 가지고 있는 이 결과 있죠. 이 결과가 몇 개든지 순서대로 한 번씩 다 돌립니다. 처음부터 순회해요. 순회해서 각 반복문이 돌 때마다 article이라는 이 변수에 결과에서 가져온 거를 article에 저장해요. 그리고 article에 저장된 거를 articles에다가 추가합니다. 리스트에. 그러니까 어펜드 같은 느낌입니다. 어펜드. 약간 이런 포문 느낌이죠. 향상된 포문이라고 약간 이런 거 있죠. 아, 너무 자리가 없네. 이런 거죠. 아티클 해놓고 아티클스 이런 느낌. 아티클스라는 어레이 리스트를 이제 순회하면서 매 차례마다 가져온 거를 아티클에다가 저장하고 이런 구조랑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티클스 안에 데이터가 2개 들어있으면 첫 번째 데이터 아티클에 하나 넣고요. 그리고 안쪽 실행하고 또 두 번째 데이터를 아티클에 넣고 다시 추가하고. 근데 2개면은 세 번째는 없을 거니까 그때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RS가 더 이상 볼 게 없을 때 거짓이 돼서 끝나는 겁니다. 반복문. 그래서 데이터의 수만큼 반복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프린트, 얘는 말 그대로 프린트니까 출력문이죠. articles를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를 돌면서 이 결과에서 가져왔던 모든 아티클을 리스트에다 추가하고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뒤에서 ls 해보면 나와 있고요. 저장 잘 됐고. 네, 그러면 접속해서 확인해 봅시다. 이게 또 IP가 있어야 되니까. 포트 번호가 사이트 3이니까 8012죠. article list.php 나오죠? 좀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좀 이게 낫겠네요. 보시면은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번 그리고 1번 0번 어디였지? 아니지 2번이죠 2번 ID 3이죠. 보니까 3번부터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3개 추가했죠. DB에 테이블에. 근데 이 리스트니까 이게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넣을 때도 거꾸로 넣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뭐 리스트를 순회하면은 뭐 데이터가 3개 있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ID 순회한 거를 마지막부터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번 인덱스에 3번 글이 들어있고 1번 인덱스에 2번 글 들어있고 그리고 2번 인덱스에 어디 있어? 아이디가 1번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나온 데이터가 확실하게 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추가해보면 되겠죠. 추가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해보면 4번 글 새로 생긴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BIM 여기서 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가져왔고 그 가져온 데이터를 화면에 이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볼 겁니다. 얘는 잠깐 지우고요. 여기 밑에다가 UL 태그 써서 li 태그 안에 아니지, 이게 아니라 먼저 PHP 문법 써야 되니까 PHP for each 저 이거 붙였었던 거 상관없겠지? articles as article 이렇게 하고 이제 li 태그 써서 id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하나 빠졌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레지데이트 보고 여기에다가는 타이틀 그러면 아티클에 가고 오케이. 글자 좀 줄일게요. 폰트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PHP 문법은 닫아주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이 변경됐으니까 잠깐.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인가? 줄여쓰기 왜 안 되지? 문법에 문제가 있나? 전엔 됐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인가? 에러 500? 잠깐만요. 에러 좀 해결하겠습니다. 이거 위치 버티컬바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좀 더 보기 좋게 하려면 이렇게 해보죠. 되려나?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전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왔죠? 그것도 좀 다 깨지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지정한 번호, 날짜, 제목만 나오죠. 원하는 것만 꺼내서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UL 태그, LI 태그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걸로 이렇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이걸 쓰면은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 문법 내용은 PHP죠.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 이렇게 나온 거는 알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어차피 PHP 문법 쓰려고 하는 건데 중간에 닫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지웠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웠어요. 이렇게. 잠깐, 아니지, 이건 있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아마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에러 500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진짜 에러인가 싶은데 에러 맞습니다. 인식 제대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PHP 문법을 쓸 때 태그를 열면 이런 식으로 꺽쇠를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PHP 문법 쓸 때 이렇게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만큼은 PHP 문법이죠. 근데 이게 닫히기 전에 닫는 꺽쇠가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PHP 문법이 아니라 HTML 문법입니다. 둘이 충돌한 거예요. 문법이 서로 겹쳐가지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그래서 이만큼은 PHP 문법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li 태그, 얘는 HTML 문법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는 이거, 여기는 이제 PHP에서 변수를 가져다가 쓸 때 쓰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3번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포이치는 반복문이고요. 그리고 이거 띄어쓰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니니까. 반복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 반복문을 사용해서 HTML 결과랑 PHP에서 사용된 이 변수의 값을 가지고 반복문 결과가 출력되는 겁니다. 화면에. 그래서 이런 게 지금은 PHP 문법을 썼는데 여기에다가 뭐 자바 문법도 쓸 수 있고요. 또 뭐 JSP나 뭐 다른 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CSS라는 스타일 시트가 있어요. 문서 내에서 사용된 뭐 UL 태그랑 LI 태그 있죠? 뭐 이런 걸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HTML도 사용했고 DB 그리고 PHP 서버 사이드 랭귀지 사용했죠. CSS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요. 이러면 이런 게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보고 있는 웹 화면이 되는 겁니다. 웹이 됩니다. 대신에 이 PHP는 서버 사이드 랭귀지로서 내가 자바로 하고 싶다. 자바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화면을 받았어요.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을 보고 있는 거죠. 1번 글부터 4번 글까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안 했다. PHP 문법이나 HTML 문법을 사용해서 화면에 보이지 않게 했다면
현재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게시물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얘네를 보는 것밖에 없죠. 내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접속해가지고 실제 쿼리문 사용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많이 양보해가지고 개발자는 볼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제 일반인들, 뭐 개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DB에 저장되어 있는 게시글을 이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게 HTML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사용한 게 PHP이고요. 그래서 PHP를 통해서 DB에 접속하고 HTML을 통해서 화면에 출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히 디자인적인 요소는 안 더했지만 CSS 사용하면 돼요. 디자인적인 건. HTML까지만 생각하면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거 세 개로? 안 됩니다. 세 가지만 볼 거면 푸티 있죠? 푸티 띄우고 여기에다가 PHP로 해서 article list.php 이거 명령어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오는 데 있어서 그 사용자가 보게 하는 데는 웹서버가 필요합니다. 엔진엑스죠, 우리 프로그램에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내용을 실제로 사용자가 보기 위해서는 웹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웹서버라고 해도 얘는 이제 좀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만 화면에 띄우려면 브라우저가 있어야 되죠. 브라우저. 이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서 응답을 보내줄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여기에 당연히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마리아DB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뭘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데이터베이스야 종류가 워낙에 많으니까. 화면 구성 같은 경우는 HTML, CSS를 안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큰 틀에서 PHP는 서버 사이드 언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화면 구성하는 HTML과 CSS. 그래서 이게 실제 HTML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좀 기본적인 태그는 쓰인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컨트롤 U 눌렀을 때 여러 가지 태그 보이죠? 스크립트, 여기까지는 스크립트 언어로 사용됐고, 어디부터지? 아닌데? 닫는 건데? 여는 스크립트가 여기 있고, 또 여기부터 어디서 열렸지? 여기 이렇게 스크립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타일, CSS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먹였네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또 스크립트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HTML.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쭉 있겠죠? 그리고 꺽쇠로 열었죠. HTML은 꺽쇠로 열고 닫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의 경우는 어떤 사이트든지 HTML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웹서버가 필요하고요. 그
그 다음에 접속할 브라우저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웹사이트 하나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브라우저로 접속할지는 개발자가 정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사용자 선택이고, 개발자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서버 사이드 언어부터 웹 서버까지. 그쵸? 자, 근데 서버 사이드 언어의 경우 뭐 다른 언어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배우는 건 이렇습니다. 자바, 그리고 백엔드, 뭐 프론트 엔드, 이 언어, 네, 보통 이제 학원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죠. 아니면 뭐 혼자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자바랑 백엔드 프론트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를 풀스택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면 왜 자바로 할까요? 뭐 C 언어, PHP, 서버 사이드 언어로 가능한데. 자, 이 풀스택이라고 했죠. 풀스택은 웹을 지향해요. 그리고 기준은 웹입니다. 자, 그러면 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파이썬이나 C보다는 자바가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C 언어 이게 포함되지 않는 건 알겠는데 PHP는 왜 없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언어가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각 언어의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PHP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이 생산성이 좋아서 PHP를 결국 만든 겁니다. 생산성 하나 보고. 자,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바 대신에 PHP를 공부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흐름이 자바로 바뀐 거예요. 웹 같은 경우에 어떤 웹사이트를 모바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F12로 개발자 두고 열고요. 이거였나? 이거였나? 이건가? 이거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모바일 기기 종류가 많아요. 뭐 아이폰 시리즈도 있고 갤럭시 뭐 태블릿 시리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 보이는 화면을 PC에서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회색 같은 거 보이죠? 이거 제 마우스인데 아마 모바일 기기에서 마우스 연결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바일 기기에 마우스 연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상태로도 조작은 다 됩니다.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냥 디바이스 환경에서 앱을 열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 앱은 아니에요. 그냥 앱 환경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웹으로 만들면 가능하고 완전하게 앱은 아니에요. 앱으로 들어가면 이제 보통 안드로이드 진영이랑 iOS라고 하나? 맥이라고 하나? iOS죠? 안드로이드랑 얘네 둘이 진영으로 나뉘죠. 근데 이 언어에는 코틀린, 안드로이드 쪽은 코틀린이고 iOS 쪽은 스위프트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만드는 앱도 결국엔 앱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PC 환경에서 하는 거, 디바이스에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보다 보면 그 화면 맨 밑에 여기에 뭐 PC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환경,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는 좀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례로 웹 화면에서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이 스크립트에 그 클릭 이벤트 넣는다고 해요.
클릭 이벤트는 뭐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속성으로.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의 한 종류인데, 웹 환경에서의 클릭이랑 모바일 환경에서의 앱 환경에서의 클릭 이벤트는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환경에 따른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결론. 자, 그러면 결론. 우리가 리눅스는 왜 배울까요? 리눅스.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리눅스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지금까지 뭐 배운 세팅 할 수 있으면 다 배운 거예요. 뭐 웹서버 세팅하고 뭐 외부로 띄우는 것도 해봤죠.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랑 PHP 사용하는 것도 했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PHP를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니까 각각 본인이 자신 있는 서버 사이드 언어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자바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푸티에다가 자바 설치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바로 할 거라고 했으니까 CentOS 7 자바 설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방법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고 뭐 환경 변수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파이썬도 있고요. 대부분 다 구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보고 따라할 수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PHP였지만 진짜로 본인이 좀 가장 주력으로 쓰는 뭐 언어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